좀 드셨다가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 길이에 맞춰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한 발 떨어져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더라도 그걸 밀치하지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한 발 떨어져서 그냥 바라만 보세요. 잘 관찰이 안 되면 호흡으로 돌아가서 수이원 호흡 한 다음에 다시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눈 뜨세요. 눈 뜨시고 눈 뜨기 직전에 했던 생각들을 얘기해 보세요. 신정국 씨, 눈 뜨기 직전에 어떤 생각했었어요? 춤추니까 좋다. 음, 그리고 단톡방에 이거 올렸는데 음, 외부 단체에 거 올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음, 그 사람이 여유가 좀 없었나 보다.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연기법에 하면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거니까 음, 원인을 올린 사람이 내 탓이니까 좀 그런 음, 것도 있고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자기가 눈 음. 뜨기 직전에 한 생각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 대표님은? 이 끝나고도 뭐 할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음, 그거 어떻게 할 건가. 어제도 뭐 한다고 해놓고 그냥 음, 피곤히 잤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반성하고 있었구만. 네. 그,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에는 배경 생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마음 법칙 활용 두 번째, 마음과 마음 분리해서 보기를 할 거예요. 마음은 마음 부수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마음 부수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마음은 여기 있는 마음하고 마음 부수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똑같은 대상을 봤는데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어떤 때는 즐겁고 어떤 때는 화가 나. 똑같은 밥을 봐도 어떤 때 막 먹고 싶고 어떤 때는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봤는데도 왜 다른 마음이 일어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 상태. 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이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 부수라는 게 있어요.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안다 그래서 마음이야. 이거 이 마음 부수가 색깔을 입혀. 마음 부수에 따라서 같은 대상도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화가 나 있으면 같은 대상을 봐도 달리 느껴지죠. 내 마음에 화가 있으면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이 성질이나 근데 내 마음에 화가 없으면 미운 사람을 보더라도 밉지 않게 느껴져. 마음에 마음 부수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마음 부수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야. 옆에 있는 거 문고리야 문고리 권력이라는 말 들어봤죠? 문고리를 잡고 있는 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그러잖아. 요 문고리 권력이 마음 부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요 문고리 권력이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면 권력자도 좋은 일을 해. 근데 요 문고리 권력이 나쁜 놈이면 이 권력자도 나쁜 행동을 해.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은 마음 부수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생을 보는데 다른 마음이 생기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마음과 마음 부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뭐 본래 맑게 빛나지만 번뇌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다. 김 아, 실장님, 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은 본래 밝게 빛나지만 번뇌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다. 거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에 음, 안경도 자꾸 닦아줘야 되잖아요. 마음 자체는 그냥 아는 기능이야. 아는 기능. 뭐가 나타나면 뭐가 나타났구나. 뭐가 나타나면 뭐가 사라졌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딸이 왔어. 그러면 딸이 왔구나. 이렇게 아는 게 마음의 기능이야. 근데 이 마음에 번뇌가 끼어 있으면 딸이 왔을 때 내 마음에 화가 끼어 있으면 딸이 뭐라 그래도 화가 이렇게 표출되잖아요. 마음은 거울처럼 맑게 빛나는데 그 거울에 끼어 있는 때 때문에 이 마음이 달리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뇌를 마음 부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해로운 마음 부수가 마음에 끼어 있으면 뭐를 보더라도 나쁜 마음이 일어나요. 이거 좋은 마음 부수가 끼어 있으면 나쁜 거 보더라도 좋은 마음이 일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신정수 씨 네. 연기법 생각했다 그랬죠. 네. 그 연기법을 생각할 때 마음에는 어떤 마음 부수가 붙어 있었어요? 음, 아, 배운 거가 나한테는 도움이 됐는데, 다른 음, 사람은 참여를 안 해서 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 뭐,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탐욕이나 성냄이 섞인 세속적인 마음 부수가 있어. 이게 껴 있으면은 욕심이 생기거나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탐구하는 마음이 있어. 보통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 그 마음은 탐욕이나 성냄이 섞여 있는 마음에 그냥 객관적으로 그 조사하는 마음이에요. 의사들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병이 생겼나? 그런 네. 거를 전문가적 마음이라 그래요. 음. 또 하나는 탐욕, 성냄, 무지평을 버린 수행자적 마음이 있어요. 누가 와서 막 화를 내. 그럴 때 내가 탐욕, 성냄 섞여 있는 지속적인 마음이면 화가 나죠. 내가 객관적 지식을 탐구하는 그 전문가의 마음이면 저 사람이 왜 화를 내지? 이걸 그 파악하려고 들잖아요. 내가 수행자의 마음이면 저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도록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계속적인 마음부수, 전문가적인 마음부수, 수행자의 마음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수동적인 마음, 탐구하는 마음, 수행자의 마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탐구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탐구 하나만 일어난 거예요. 신혁수 씨, 네. 신혁수 씨는 요 중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아, 처음에는 카톡에다가 댓글 막 달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 네. 다음에 갑자기 영미법이 생각났다며 댓글 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탐욕 성내기 섞여 있는 마음이면 뭐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응? 지 맘대로 해.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심정국 씨는 갑자기 연기법이 생각이 났어. 네. 저는 수행자적 마음이 밑에 바닥에 깔려가지고 그렇게 어,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음. 항상 마음이 일어날 때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 다시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숨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숨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의 호흡기에 맞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 생각, 감정, 의도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거기 딸려가지 말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만 보세요. 대개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기분 나빴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기분 나빴던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나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기분 나빴던 일을 떠올리고 그 떠올린 기분 나빴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나 살펴보세요. 자, 눈 뜨세요. 회원님, 어떤 기분 네. 나쁜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했는데, 음, 아까 탐욕, 성립, 무지, 편견을 버린 수행자의 마음, 음, 어, 근데 그 수행자들은 이제 그 정말 허심하게 다 사는데, 음, 아는 그 스님 중에 한 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음, 그리고 그 법정 스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음, 이번에 교황도 암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음, 그러면 이렇게 그자의 마음을 가지면, 몸에 병고가 드는 것, 사고는 상관없는 건가? 그거는 다른 차원인가? 왜, 음, 이게 그런 고통을 받고 돌아가시는가?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 전문가적인 마음, 수행자적 마음 중에 어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배경이, 뭐, 그걸 탐구하는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스님, 탐구하는 마음 하신 거야. 네. 그리고 왜 암에 걸려 죽나? 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응? 그 얘기하면 이제 기니까. 신정숙 씨, 네. 어떤 일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뭔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음, 공감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공감을 음, 못 받으면은 기분이 안 좋고 이거에 대해서 음, 그렇구나.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가 나에게 또 스승님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음.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 그 마음은 네.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전문가적인 마음이에요?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아, 바로 반응할 때는 세속적인 마음이었다가 음,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제 음,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음, 그리고 또 이게 명상을 하려고 하는 거는 수행자니까 약간 이게 음, 세속 탐구 수행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건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수행자적 마음이에요. 아, 네. 근데 만약 카톡에 올렸는데 댓글 나쁘게 달았다 그러면 네. 그때 내 마음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었으면 막 네. 화가 나겠죠. 네네. 아,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똑같은 사건인데 수적인 마음일 때는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화가 나고 밀어버리고 싶고 수행적인 마음일 때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탐구하는 마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지? 잘했다고 썼겠지? 이걸 탐구하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마음부수라 그러는데 마음부수는 크게 세속적인 마음부수, 탐구하는 마음부수, 수행적 마음부수가 있는 게. 정 선생님, 예, 기분 나쁜 일이 떠올랐어요. 옆에 사는 아이, 음, 아, 나 기억 못 한다고 막 뭐라고 음, 하는 거야.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서 내가, 음, 언니는 내가 몇 번 말해야지 알아듣냐. 근데 기분이 확 나쁘면서 음. 괜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게, 야, 이거 내가 머리가 안 좋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막 들어요. 그럼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세속적인 마음이야, 탐구하는 마음이야, 수행자의 아니, 마음이야? 세속적인 마음 같아요. 화가 막 솟구쳐서 미치겠어요. 처음엔 그랬다가 두 번째는 좀 얘기해. 탐구는 좀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나? 음. 예. 그러니까 제가 좀 그거는 세 가지 중에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탐구하는 마음. 탐구하는 마음. 그런 일이 있을 때 수행자적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요? 제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측은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그건 수행자적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 세 아유,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아까 세속적인 마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해로운 마음 부수라고 얘기하는데 14가지가 있어. 신정수 씨 한번 읽어보세요. 해로운 마음부수 14가지. 음, 1번 반드시 해로운 마음부수 4가지.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음. 2번 때때로 해로운 마음부수 10가지. 탐욕에 관련된 3가지. 탐욕, 사견, 자만. 성냄에 관한 4가지. 성냄, 질투, 인색, 후회. 3. 해태에 관한 2가지. 게으름, 혼침. 4. 의심 1가지. 이렇게 14가지의 해로운 마음 부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끼어 있으면 세속적인 마음 부수가 일어난 거야. 근데 여기서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이거는 항상 일어나.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한덕수 총리 마음은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해요? 네 가지 다 아니? 저는 특히 어리석은 같아요. 어리석음, 또 예. 해로움이 일어날 때는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이거 항상 같이 일어나. 네 가지가. 중에 탐욕이 있을 때는 탐욕, 사교, 자만 일어나는 거고 화가 났을 때는 성냄, 질투, 인색, 후회 중에 한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태는 게으른 거야. 게으른 혼심, 의심.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 마음은 안 좋은 마음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음, 이것이 붙을 때 위에 게 4가지는 반드시 일어나면 음. 저 만약에 그 화가 난다 그러면 탐욕에 요게 3가지 하고 위에는 4가지 총 화가 난다 7개가 붙는 그러면은 거예요? 성냄이 일어난 거죠. 성냄 마음 부수가. 그 다음에 이 일어날 때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들뜨면 같이 일어나요. 항상. 그러면 4가지에다가 3가지가 그게 붙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예.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뜨면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거야. 나쁜 일, 나쁜 마음 부수 일어날 때. 음. 그러니까 한독수 대행 있죠. 수치심도 없어. 양심도 없어. 어리석어. 그리고 지가 뭘 할지 몰라가지고 들떠 있어. 응? 그다음에 여기 이 중에서 지금 뭐가 제일 많아요? 한덕수 총리가 탐욕이죠. 탐욕이 드글드글하죠. 어, 탐욕에다가 이런 게 끼어 있는 거야. 질투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도 성냄의 일종이야. 어, 인색하는 마음. 이것도 성냄의 일종이야. 음, 후회도 성냄의 일종이야. 잘 기억하세요. 질투는 성냄의 일종이 이해하죠. 인색은 왜 음, 성냄의 일종이에요? 맞아요. 내가 남한테 뭐 주는 게 뭘 뺏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야. 음, 그래서 인색이 성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자기 자신한테 화내는 거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사견은 왜 탐욕에 속해요? 탐욕이 심해지면은 지 마음대로 생각해. 음,
사견의 바탕에는 탐욕이 깔려 있는 거야. 자만은 내가 잘났다.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이러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 혼침이 뭐죠? 혼침? 도는 거. 어? 꼬박꼬박 도는 거. 아, 게으름은 게으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 25가지. 수행자적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이런 게 깔려 있어. 정선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마음 부수 25가지, 음, 공통 19가지, 믿음,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평온, 몸의 경한, 마음의 경한,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몸의 부드러움, 마음의 부드러움, 몸의 적합함, 마음의 적합함, 몸의 능숙함, 마음의 능숙함, 몸의 올곧음, 마음의 올곧음. 이 절제 3가지, 바른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3. 사무량심 중 2가지, 연민과 함께 기뻐함. 4. 어리석음 없음 1가지, 통찰 지혜. 음. 이런 게 일어날 때 유익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행자적 마음이라는 거야. 자, 다 눈 감아보세요. 자,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숨 들이쉬었다가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길에 맞춰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든지 거부하거나 끌려가지 말고 말 떨어져서 바라만 보세요. 자, 오늘 있었던 일이나 거기 있었던 일 중에서 즐거웠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남을 도와줬거나 남을 이해해 줬거나 남과 어울려서 잘 놀았거나 그런 유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 몸의 느낌을 살펴보세요. 자, 숨을 들이셨다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면 눈을 뜨세요. 정지 선생님, 네, 꽤 떠올랐어요? 저는 오늘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는데 음, 바람도 불고 황매화도 구경하고 음, 막 그러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몸의 느낌을 살펴보니까 어땠어요? 몸이 부들부들거리면서요. 음, 룰루랄라 뭐 이런 그 콧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바람이 막 불면서 아 기분 좋다.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네. 이 중에서. 몸의 가벼움, 마음의 가벼움. 가벼움, 음, 부드러움, 음. 마음의 그렇지. 부드러움.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니까 마음이 순수해진 거예요. 자, 신정숙 씨는 네.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오늘 종이 인형 만들기,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혀주고 싶으니까 요리조리 이렇게 가위질하면서 음,
평면과 입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인형을 만들 수 있을까? 약간 집중을 잘 했어요. 음.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느껴졌어요? 몸에 능숙함 뭐 이렇게 몸의 좀 능숙함? 뭔가 이렇게 창조하니까 음. 기쁜 것 같은 음. 거, 그 믿음은 안 생겼어요? 자유로움, 믿음, 음. 조금 이렇게 믿음도 있었어요. 예, 뭐 자신감이 생겼다. 이게 네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런 게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김순자님, 네. 어떤 좋은 일을 떠올렸어요? 저는 오늘 얇은 스카프 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요. 음, 그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음, 여기서 어떤 거가 느껴졌어요? 그 음, 마음의 그 뭐 부드러움 같은 거, 몸의 음. 부드러움 같은 거. 뭐 마음의 부드러움?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즐거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아래 얘기한 바른 말을 했다든가, 바른 행위를 했다든가, 바른 생각을 했다든가, 연민, 한꽹 기뻐함, 통찰 지혜 이런 게 생긴 건 아닌 거죠. 그냥 순수한 탐욕이나 성념 일으키지 않는 대상과 놀아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 무수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연민심을 가져 함께 기뻐해. 지혜가 번뜩 떠올라. 그러면 그 순간에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능숙해지고 마음 능숙해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그 주의력 높아지고 이러한 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관찰할 때 기분 나쁜 일이 떠올라.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뭘로 해석하고 있나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첫 번째가, 해석적인 마음, 세 번째가, 탐구적인 마음, 두 번째가 수행적인 마음. 수행. 파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찾아봐야 돼요. 지속적인 대응하고 있는 것이 이 중에서 어떤 건가? 탐욕이 생겨서 그런 건가? 성냄이 생겨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가? 이걸 빨리 파악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 아, 탐욕.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그 탐욕은 힘을 잃어요. 화가 났는데 욕이 막 나와. 내가 수속적인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욕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고 그 수속적인 마음 중에 어떤 건가? 아, 이놈은 성냄이야. 그럼 성냄. 이름을 붙이는 순간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그렇게 네. 해서 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명상할 때 말고 일상생활 똑같아요. 일상생활 하는데 이게 일이 안 풀려.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막 일어. 그러면 탐욕이나 성냄과 무지편견에 관련된 지속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난 건지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요 14가지 중에서 어떤 건지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이름을 딱 붙여. 붙이는 순간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져. 그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다른 유익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마음이 일어났다고 느껴지고 그러면 그 마음은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어? 아름다운 마음 부수가 일어났어. 수행적인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은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유지하도록. 탐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탐구하는 마음은 세속적인 마음을 갈 수도 있고 수행적인 마음을 갈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다가 거기에 지속적인 마음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 좀 오늘 쉬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해로운 마음을 갖버리는 거예요. 근데 탐구하다가 아, 내가 수행자적으로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수행자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하는 마음은 양쪽으로 다 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갔어요? 도 대표님, 예. 오늘은 뭐
꼭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잖아요. 네. 그때 수속적인 마음 중에서 게으른 마음이 딱 붙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속적인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그냥 자고 내일 하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 인생이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지. 그렇게 수행적인 마음으로 바뀌면 힘들어도 마치고 자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탐구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 마음 풀수를 할 때 풀수가 따라온다 이 뜻이네요. 뭐, 그렇지. 네. 이걸 왜 구분하냐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 전체인 줄 알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공부했던 스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구분해내는 거야. 마음이라는 건 본래 맑고 밝다. 근데 거기에 마음 부수라고 하는 번뇌가 끼어서 흐려진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걸 고치는 방법은 원래 마음은 맑고 변한다는 걸 믿고 거기에 끼어있는 때를 지워라. 때를 지우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연구를 해낸 거예요. 자, 다른 질문 없으면 끝낼까요? 네. 자, 네. 다들 눈 감으시고 이제 명상하시면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길에 맞춰서 편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한번 들어줘서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어떤 감정이 떠오르든지 어떤 사건이 떠오르든지 밀쳐내거나 끌려가지 말고 말 들어줘서 바라보시면서 그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배경에 지속적인 마음수가 껴 있는지, 탐색하는 마음수가 껴 있는지, 수행적 마음수가 끼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지속적인 마음수가 껴 있다면 해로운 마음 14가지 마음 중에서 어느 건지 찾아내서 이름 붙이시고 수행적 마음수라고 판단되면 아름다운 마음마수 25가지 중에 어떤 건지 찾아내시고 지속하려고 노력하시고 탐구하는 마음이라고 판단되면 그 마음이 지속적인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잘 단둘이 하세요. 자, 각자 명상하면서 느꼈던 거를 카톡방에 올리시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라요.